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현인들의 조언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 도움이 될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간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보통의 좋은 사람일 텐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든 벽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사귀든 어떻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냥 사귀면 됩니다. 깊이 사귀어야 한다던가 약하게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인간관계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고 만일 대화가 잘 되면 저절로 깊이 사귀게 됩니다. 내가 깊이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깊이 사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 평범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로 인해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사귀지 마세요. 자꾸 깊이 사귀어야 한다고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귀지 않을 때 나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의 인간관계에 의심을 갖는 순간 자존감과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나는 물론이고 나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좋은 영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의 숫자가 많으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친구의 숫자가 적으면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말 인간관계가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당발이다 불리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인맥이 많다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많은 어중이 떠중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의 양이 아닌 사람의 질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친한 친구가 많은지로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재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사람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몇 명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맞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꼭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수많은 친구들보다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마세요.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쓸데없이 연락만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사람들보다 진짜 내 사람에게 시간을 더욱 투자하고 그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세요. 정말 소중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놓고도 다른 인맥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맥 100명보다 지금의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를 챙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윤택해질 것임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다른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세요.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교적인 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 산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리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거리감도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내 가족에게는 막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쩔쩔매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을 챙겨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가며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입니다.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해서 혹은 나에게 독특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인지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다는 것도 그저 내 오만한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나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행동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그 사람 마음속의 문제고 자유이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남의 권리에 내가 자꾸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못난 줄 알고 우울해집니다. 이건 남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한번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인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남의 평가는 무시하세요. 남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족하고 떳떳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남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실망한 표정에 걱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삶을 남에게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오로지 그 상대방의 기준일 뿐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이 하는 칭찬에 의지하지 말고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그건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불완전한 개인일 뿐이고 완벽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므로 칭찬이나 비난은 언제든 변하기 마련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므로 내 인생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아픈 것을 남이 대신 아파할 수 없고 돈이 없다고 대신 벌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 않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더 없는 것이 정말 많이 보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를 인정받으려는 노력,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남에게 신경 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남으로부터의 독립에 눈을 뜨고 비로소 자립심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도 깊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립심이 있어서 마음이 항시 차분하며 안정되어 있기에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7번째, 조급함에 암호하거나 친구하지 마세요. 내 인간관계가 외롭다고 혹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해서 암호하거나 친구하지 마세요. 아무나 만나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내 모든 인간관계, 인생마저도 한순간에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따르면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본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러우며 벗이 의롭다면 그 친구가 정의로울 것이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성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그 장점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또한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로지 내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무조건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으며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와전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기에 다른 사람과는 맞지 않더라도 나와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만 합니다. 8번째, 인간 관계 때문에 내 신념을 굽히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신념을 굽히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념을 굽히며 얻어야 할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그들의 인정 따위는 쓸데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9번째, 남이 하는 조언을 다 듣지 마세요. 남이 제 멋대로 하는 충고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간관계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고민들을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의 조언은 좋은 것만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법으로 잘못된 충고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언해준 상대방의 마음이 고마운 나머지 그 말도 안 되는 충고들마저도 대부분 수용해 주려 하지만 그 말들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며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말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하며 쉼없이 입으로 충고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 준다면 그저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사랑과 우정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뺏어버리는 폭력을 말 한마디로 쉽게 해버립니다. 만일 사랑의 방향이 쌍방이 아닌 한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계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10번째, 싫은 소리도 때로는 하세요.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웬만한 문제는 내가 싫더라도 남한테 안 좋게 보일까봐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 하고 관계에서 생길지 모를 다툼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인 이상 자기 관점이 있지만 남과 트러블이 생길까봐 내 주장보다는 양보를 우선시하고 내 이득보다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선택합니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처럼 보이되 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양보하지 마세요. 자기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싫은 소리도 가차없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대등한 인간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만 합니다. 내 기준을 넘어섰고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이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선을 넘은 사람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만일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편하기 위해 남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인데 그러한 행위가 내 선을 넘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조건 맞춰주기만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감정 소모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인간관계는 산산조각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내 선을 계속해서 넘는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이세요.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허심쓰지 말고 진짜 내 사람과 어울리세요. 관계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진심을 쏟지도 않고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성질을 부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나와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까 걱정하여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가져가기에 내 인간관계가 힘이 든 것임을 명심하세요. 왜 당신만 남에게 맞춰가며 힘들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나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한 번 내 사람이 됐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는 그 사람 말고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을 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믿으면 기만 당할 수 있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어떤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고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는 말되 한 번 믿었으면 그들 스스로 반칙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력으로 믿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행색이나 능력 등을 따져가며 사귀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고 싶다면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마세요.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의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쳐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극빈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이를 그르치지 마세요.